제29화 2008년 태식아, 신이 죽었대 방금.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태식의 모습이 보이자 연하는 곧장 달려나갔다. 반가워서 그랬던 것이 아니다. 납득될 만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신을 찾고 있던 사람들의 발을 묶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일에 화가 났기에 연하는 달려가 태식의 멱살이라도 잡을 심산이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선명해질수록 그 마음이 한풀 꺾여지기 시작했다. 그가 입고 있던 옷에는 일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핏자국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각 정보가 연하의 분노에 찼던 목소리를 다소 누그러지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태식은 연하의 항의를 받아야 했고 무엇이라도 답변해 주어야 했다. 태식이 너 뭐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수색을 멈추라는 거야? 연하야, 그게 일이 복잡해졌어. 그러니까 제대로 말해봐. 그게 말이야. 신을 찾고 있었는데 아스카가, 그러니까 사이토 형님도. 뭐라는 거야? 그래, 솔직히 지금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모르면 신은 어떻게 해? 신은 꼭 찾을 거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누가 찾는다는 말이야? 신은 사이토 형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찾고 있을 거야.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 사람들이라니? 대체 또 누가 온다는 건데? 모르겠어. 아마도 아스카네 집에서 사람을 부른 것 같은데. 걔는 일본인이잖아. 부모님도 일본에 있다면서. 그럼 대체 어떻게 우릴 돕는데? 비행기라도 타고 온대? 헬기콥터를 타고 온대. 야, 태식아, 너 진짜 제정신이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사이토 형님 말을 들어보니까. 야, 사이토 오빠가 너보다 더 신을 신경 쓰는 사람이야? 왜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믿는 거야? 넌 신을 찾을 생각이 없는 거야? 연아야,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나도 누구보다 신을 찾고 싶어. 그런데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신을 찾는 거보다 급한 게 있어? 그게 신이 고아인데 부모가 있었고 그 부모가 일본인 같은데 아스카네 집하고 유린의 집이 엮여서. 야, 연아가 큰 소리를 지르자 태식은 움찔했다. 지금 그녀는 몇 시간째 신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이라고 태식은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광분하며 자신에게 성질을 부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태식은 의문이 들었다. 태식은 지금껏 신을 찾기 위해 뛰어다녔던 자신에 대해 연아가 비난하는 것 같아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연아에게 대들었고 이 둘은 비이성적인 논리로 서로의 잘못을 탓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연아 입장에서 태식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었다. 사이토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도 태식이가 그 사람 말만 믿고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합리화시키고 있는 모습이 비이성적이라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서로를 죽일 듯이 비난하고 있는 두 사람을 보면서 주변 학생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싸움을 말려야 한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누군가가 나서서 해결할 것이라는 의식도 존재했다. 통상적으로 남의 싸움에 끼어들어서 득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고래 싸움에 애꿎은 새우의 등이 터지는 것은 속담이라기보다 진리에 가까웠다. 남의 다툼에 끼어들었다가는 괜스레 불똥만 튀고 말 것이다. 더욱이 지금과 같이 심각한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말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나서야 했고 그것을 자처하고 나선 병도가 격앙된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태식을 끌어안으며 진정시켰다. 형, 그만하세요. 너무 흥분하셨어요. 나 임마, 너도 들었잖아? 대체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 지금껏 신을 찾으려고 뛰어다닌 건 나 아니냐? 맞아요. 형이 애쓰신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린 상황을 모르잖아요. 형이 이렇게 흥분하시면. 흥분 안 하게 생겼냐?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일단 진정하세요. 형, 지금 이렇게 연아 누나랑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야, 이 중에 말이야. 신을 제일 찾고 싶은 건 나야. 그 놈이 지금 혼자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지를 생각하면 임마, 난, 형, 연아 누나 도신 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이 갑자기 중단하라고 하시는 바람에. 야, 누군 신을 찾기 싫어서 이러냐? 상황이 위험하게 변했으니까 일단 중단하라는 거잖아. 너네마저 위험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형, 알아듣게 설명해주세요. 대체 무슨 상황인데요? 일단 형 몸에 묻은 이 핏자국들은 대체 뭐예요? 어디 다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이토 형님이 다치셔서 옮기다가 묻은 거고 형님이 많이 다치셨어. 구조대원이 죽을지도 모른다더라.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아니 대체 얼마나 다치셨는데요? 그게 산짐승을 만나서 싸우다가 다치신 것 같아. 내가 처음 발견했을 때는 이미 복부에 피가 많이 흘러서 의식이 없으셨어. 어떤 산짐승이 사이토 씨를 공격했다고요? 그래, 멧돼지 그런 거겠지. 나도 자세히는 몰라. 물어볼 틈이 없었어. 그럼 그 분은 지금 어디 계시는데요? 아스카를 찾으러 갔어. 아스카요? 갑자기 왜요? 그게 아스카가 실종되었거든. 긴급 연락이 사이토 형님 폰으로 왔는데 그 장소를 찾아보니 아무래도 아스카가 도로에서 물로 떨어진 것 같아. 형,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아스카가 왜 실종돼요?
형이랑 같이 있었던 거산이에요. 아, 그러니까 사이토 형님이 다치셔서 응급차로 병원으로 이동하다가 깨어나셨는데 아스카가 실종된 걸 알았고 나랑 응급차에서 내려서 수색을 해봤는데 잠시만요. 형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다친 사람이 응급차에서 내렸다고요? 그러니까 들어봐 임마. 아스카를 수색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어. 나는 그들이 걔를 데리고 왔길래 우리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이토 형님은 그게 아니래. 그들이 위험하다고 했어. 그러더니 나보고 신을 수색하고 있던 너희를 안전한 곳에. 태식은 말을 잇지 못했다. 왜냐하면 타의에 의해서 고개가 오른쪽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얼얼해진 은뺨을 어루만지며 고개를 원래 위치로 돌렸다. 그러자 원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연아의 얼굴이 보였다. 태식은 그녀가 왜 자신을 가격했는지를 눈빛으로 물었다. 태식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뺨을 맞기도 했지만 난생 처음 타인에게 뺨을 가격당했기에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연아가가 떨리는 입술로 도끼를 내뱉었다. 태식이 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연아야, 내 말은 이게 무슨 영화니?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연아야, 내가 너한테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보고 경험했던 일을 그대로 말해주고 싶은데 내가 생각해도 이건 그 입 다물어. 지금부터 내가 해. 내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뭐? 내가 신을 찾을 거야. 아무도 안 믿어. 나 혼자 찾을 거야. 야, 어디가? 태식은 팔을 뻗어 연아를 잡았지만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그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서 태식이 왔던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태식은 고개를 돌려 크게 한숨을 쉰 뒤 후배들을 시켜서 연아를 잡도록 지시했다. 이런 상황에 연아를 혼자서 보내는 것도 위험했고 사이토가 연락이 오기 전까지 이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리가 불렀다는 사람들이 나타난 순간부터 사이토의 말을 믿기 시작한 태식이었다. 그러나 후배들은 태식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다. 그들은 연아의 곁으로 달려가긴 했지만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함께 신을 찾는 것을 돕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 광경을 보며 태식의 표정은 굳어졌다. 저들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하고 있는 태식도 문제였다. 그러나 태식은 그들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없었다. 태식은 사이토의 말을 절반 정도 믿고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사실이 되려면 유리가 부른 사람들이 아스카와 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믿어야 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유리가 성격이 괴팍하다고 해도 무슨 조직폭력배들 간의 싸움도 아니고 집안의 갈등만으로 서로 죽이고 죽는다는 이야기가 허무맹랑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태식이 긴가민가하고 있던 이유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야쿠자나 사마페 등의 조직폭력배가 나오는 영화를 좋아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밝혀지거나 확정된 것이 없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무언가가 터져버릴 것 같은 안 좋은 예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연아와 학생들이 멀찌감치 떨어지고 나서야 태식은 생각을 멈추었다. 어찌되었건 일단은 그들을 여기에 묶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게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다. 태식은 연아와 후배들을 향해 달려갔다. 대화로 안 된다면 무력으로라도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 한 것이다. 설령 태식이 하고 있는 이 짓이 훗날 욕을 먹게 되더라도 지금은 혼란으로부터 후배들을 지켜내야 했다. 다음 순간 태식의 발걸음은 서서히 동력을 잃어갔다. 왜냐하면 앞서가던 연아가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이다. 무언가 일이 터진 것이다. 그는 다시 전속력으로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러자 그녀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유리의 모습이 보였다. 무언가 확실히 일이 터진 것 같았다. 연아는 주저앉은 채 벌벌 떨고 있었다. 태식은 모두에게 상황을 물었지만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태식을 뒤따라오던 병도가 유리를 향해 상황을 물었다. 그러나 그녀는 울면서 연아를 끌어안고 있을 뿐이었다. 연아는 울고 있지 않았다. 그저 넋이 나가 있을 뿐이었다. 그녀를 뒤따르던 후배들도 다들 훌쩍거리며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태식은 유리에게 달려들었다. 만약 신에게 무슨 소식이 있었다면 그건 신을 찾으러 나섰던 유리의 사람들에게서 온 연락이라 확신한 것이다. 이 순간 태식은 유리에게 신을 죽였는지 묻고 싶었다. 사이토의 말처럼 말이다. 그러나 태식은 그 말을 삼키고 유리의 양 어깨를 잡아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든 후 무슨 소식을 받았냐고 물었다. 그러자 유리는 울먹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몇 번 했다. 유리의 말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다. 태식은 다시 한번 유리에게 또박또박 말해보라고 물었지만 정작 그의 귓가에 닿은 건 연아의 대답이었다. 태식은 그대로 굳어졌다. 지금 그녀가 하고 있는 말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아는 끝도 없이 절망에 빠져 더 이상 무엇도 할 수 없는 목소리를 반복해서 내고 있었다. 태식은 잡고 있던 유리를 놓아두고 천천히 연아에게 몸을 돌렸다. 그는 연아의 어깨를 붙들고 강제로 자신을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태식은 무서운 얼굴로 연아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세상을 잃은 표정으로 말을 반복했다.
태식아, 신이 죽었대. 방금 죽었대.